지금 시간이 새벽 3시 57분인데요. 방금 꿈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꿈에 나온 것은요, 간대집이라고 하는데, 저희 큰아버지는 제가 얼굴을 모르고요. 큰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냐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렇게 잘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인데, 인천 길병원에 수술을 3번에 걸쳐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면, 제가 강원도 펜션을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펜션을 짓고 무료 숙박을 3년 동안 할 때입니다. 일주일에 150객씩 무료 숙박을 할 때였으니까 전국에 이제 고아원 애들 데려다가 제가 펜션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할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여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작동이 안 하냐. 동영상이 지금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거 아무 때나 이렇게 꺼리낌 없이 이렇게 제약 없이 올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고화질은 대대적으로 이제 전국 SBS 방송으로 이제 시내 펜션이라는 글자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 그런데 이 나오네요. 펜션을 자, 여기 지금 나오네요. 펜션.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왜 이러니? 나만의 공간이 있어 행복하다. 신나는 곳, 즐거운 집, 관성주택. 자, 요게 이제 여기 뭐 메인 채널에 제가 살아온 인생이 다 나오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아침에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사를 했었는데,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라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강원도 횡성에서 원주 원주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 도중에 119 구급대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사망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운송 도중에 사망하신 것 같다. 일단 출발을 했으니 그냥 원주 병원에 영안실로 모시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분명히 사망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 124 구급대가 옮기는 도중에 사망하신 것 같다. 근데 이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뭐 사망을 했는데 일단 응급실로 들어간 거예요. 의사들이 판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몇십 분이 지났는데 목숨이 분명히 끊어지셨는데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신 거예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 펜션으로 가셨던 이유는 제가 그러니까 건축 사업을 하면서 아버지가 50대 제가 24살에 군대 제대했을 때니까 24살에 군대 제대했을 때 아버지가 50대 초에
중풍을 걸리셨어요. 저 때문에 한 20년을 더 사셨습니다. 아들이 그나마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스텐스를 2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다 안 돼서 이 이 발바닥서부터 시작해서 가슴 흉부까지 온몸을 이제 절개 수술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수술을 자기 혈관으로 이제 스텐스 갖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혈관으로 마지막 수술을 하셔가지고 한 20년 넘게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느 날 길병원에 응급실에서 이제,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나와가지고 수술 끝내고 나오셔서 그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 일인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내리는데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복도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렸는데 앞에 사람들이 꽉 찬 겁니다. 복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비비고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는데, 그 복도에서 아버지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목소리가 기가 막히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침상 위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보통 환자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노래 부르게끔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워낙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니 간호원들이고 할 것 없이 그냥 각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전부 다 그 객실에서, 그러니까 객실이라고 그러나? 그 환자실에서 나와가지고 복도에서 아버지 노래소리를 듣냐고, 의사들까지, 위층, 아래층, 의사들, 간호사들 할 것 없이 그냥 다 나와가지고 복도에서 침상에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는 저희 아버님 노래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가시죠? 그 정도로 의사들이고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왜 아우 이렇게 고성방 가시냐고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막 손바닥 치고서 한 곡 더 한 곡 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직업을 잘못했다. 가수를 하셨어야 당신 자식들이 그나마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가수를 안 하셨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큰아버지 얘기예요.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큰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했었고 자식이 둘이 있는 상황에 인천 용현동이라는 데로 피난을 나왔어요. 피난 나와서 어느 날 남인수 가해자라고 있습니다. 남인수 가해자. 맞죠? 남인수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색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 아이고, 조금 전에 주당 1억 원. 요거는 제가 항상 녹음할 때마다 방송에 지금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도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귀뚱으로 안 들어서 내가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을 사겠다 그러고서 오는 사람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주당 1억 원짜리 세계단일 통화의 세 번째, 자, 20번째 제 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거하고 똑같은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예요. 저희 이제 큰아버지가 남인수 가해자라고 있습니다. 남인수 가해자. 맞죠? 남인수 가해자. 이미지. 예, 이분입니다.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인천 용현동에서 북한에 있는 전 재산 땅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나오셨대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해에 남인수 가해자가 열렸는데 예선전을 올라가지 않고 그날 본선이었대요. 인천에서 하는 게 본선이었는데 어떤 거렁뱅이가 본선 무대에 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사 요원들이 웬 거지 새끼가 앉아가지고 튀어 올라오니까 행사를 막 이제 막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막 끌고 내려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거지 새끼는 노래도 못하냐, 노래 한 곡만 제발 좀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상황에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 무대 바로 앞에 남인수 씨가 있었대요. 저희 아버님 얘기입니다. 남인수 씨가 그 광경을 딱 보고 이때가 이제 본선 결승하는 날이니까 제지를 막 이제 거지 새끼는 노래하면 안 되냐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막 질질질 끌려가면서 발버둥을 치니까 남인수 씨가 그러면 노래 한번 해라. 그래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게 됩니다. 노래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남인수 씨가 명함을 주고 간 거예요. 너는 가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명함을 건네주고 그날 그 사건이 저희 할머니한테 귀에 들어갑니다. 남인수 씨가 직접 명함값 주고 찾아와라 라고 했으니 여기 지금 추천 키워드 애수의 소야곡 나오네요. 며칠 전에 제 엉클 테디가 형님은 왜 이 애수의 소야곡을 그렇게 자주 부릅니까? 그러길래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잘 부르시던 노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들 둘을 낳고 살다가 남인수 씨한테 스카웃 됐다는 얘기가 전쟁통이니까 뭐 그 동네가 작으니까 금방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그래도 자식이 있는 아들인데 딴 따라를 하면 안 된다고 문 밖에다가 막대기 긴 장작재기, 그러니까 이제 가꾸목이죠. 흔한 말로 가꾸목으로 빗장을 칩니다. 바깥으로 못 나오게. 그래서 밥도 안 먹이고 물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요. 그 고집 꺾는다고. 그러다가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그러다가 저희 큰아버지가 방 안에 갇혀가지고 죽어요. 그 이야기를 그때 아버님이 하신 겁니다.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냐면 너희 큰아버지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방 안에 갇혀가지고 죽었다. 그때 큰형이 이제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칠 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고 싶은데 할머니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는 이제 큰형이고 전쟁통이고 저희 아버님은 나이가 어린 상황이니까 할머니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물 한 모금
방문 안에다가 넣어주지 못해서 큰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니 어떻게 노래를 가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냐. 그래서 결국은 가수하는 거는 포기를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희 집안에 이런 내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저희 아버님 얘기까지는 했는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간대집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그 다음에 둘째 형, 그 다음에 막내가 저희 아버지거든요. 이 가운데 집. 그래가지고 간대아버지, 간대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불렀는데 꿈속에서 간대아버지 집이 또 나옵니다. 정확해요. 여기에 안방이 있었고 이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에 제가 삽니다. 어렸을 때 제가 살았어요, 거기에서. 어제 꿈속 이야기는 굉장히 꿈속 이야기가 많은데요. 제가 꿈에 딱 깨어나서 검색을 한 건요. 비례대표 1번이 나왔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기억이 그러니까 그 꿈속 내용 중에 핵심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례대표 1번이라는 소리하고, 그리고 김막달라. 제가 꿈속에서 들었던 소리입니다. 소리를 들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 비례대표 1번, 김막달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승만 부인, 비례대표 1번, 여기 김막달라. 저는 듣기에는 김막달라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김막달라로 하니까 김막달라로는 안 나와요. 그냥 막달라라고 나오나요?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유. 이거는 저는 이 막달라 잘 모르니까. 근데 이승만 부인 이름이 뭐죠? 그저 외국인이었잖아요. 이승만 부인.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프란제스카 배우자. 뭐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비례대표 이승만 부인,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꿈속 내용이기 때문에 이승만 부인, 비례대표 1번, 그리고 김막달라 이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내가 소리 들은 게 그 소리거든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조사를 따로 한번 해볼 것이고요. 김막달라는 이 김막달라 마리아 이래가지고 제가 검색해봤는데 막달라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운 이유는 뭔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 영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언. 이게 분명히 제가 하느님의 소리를 수도 없이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꿈에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꿈속 내용 중에 강아지가 한 마리 나옵니다. 강아지가 뭐냐면요. 우리 큰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니까 벌써 뭐 한 십몇 년 전인데, 우리 큰아들이 아빠 나 독립해가지고 살래. 그러고서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독립한다고 나가요. 큰아들이. 그래서 키우던 강아지가 바로 이겁니다. 치와와. 이놈이에요. 이놈입니다. 요거예요. 색깔은 요랬고요. 치와와.
요놈 이름을 뭐로 졌냐? 큰아들이 조밥이라고 졌습니다. 조밥. 요놈이 저희 누뚱이하고 제가 쫄딱 망해서 전라도 신안으로 내려갈 때 이놈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이놈 나한테 참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구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지저대는지 막 똥오줌 여기에다가 막 싸고. 그러니까 저는 강아지, 이런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개를 키워도 앉아가지고 막 이게 군경 같은 이런 큰 개들을 키우는데, 아무튼 요놈이 꿈속에서 나왔고요. 요놈이 꿈속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주택 짓는 현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큰 개구리.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누가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개구리가 나오는데, 저 개구리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왕개구리인데 저 개구리가 뭐가 무섭냐고, 그래서 제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놀라고 누구한테 줍니다. 근데 그 인물은 안 나와요. 인물은 안 나오는데, 제가 왜 오늘 이 치와와 이기까지 하는가? 이게 개들은요, 개들은 이 무당들이 다른 고기는 먹어도 개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사상으로 인해서 당신의 가족이나 아니면 조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로 환생을 해서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고기는 절대 이 무당들은 못 먹게 합니다. 이게 윤회사상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꿈속에서 나온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꿈속에서 화면이 바뀌면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사니까, 저는 선진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막이 나오는데,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사막에서 농사를 이렇게 지면 이게 사막이 완전히 모래바닥이잖아요. 영양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져가지고는 여기에서 이 곡식이 제대로 된 곡식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사막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영양분이 있는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농사를 직접 짓습니다. 거기서. 아무튼 이런 꿈속 이야기가 연재를 해가지고 화면이 4번, 5번씩 바뀌면서 꿈을 꿨는데요. 꿈을 꾸다가 마지막에 깨어나면서 하늘에서 소리를 들은 얘기는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거니까 얼굴이 보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들었던 소리 중에 이승만 비례대표 일본 김막달라였었어요. 그래서 김막달라는 내가 모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알아도. 그래서 꿈꾸고 나자마자 김막달라를 쳐본 겁니다.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승만 부인 비례대표 1번 이래가지고 제가 검색했잖아요. 근데 뭐 여기에서는 뭐 그런 내용은 없고, 아무튼 꿈속에서 내용이 비례대표 1번 이승만이었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돌아가신 거야? 설마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시지는 않았겠죠? 내가 이승만 대통령이 꿈속에서 만약에 서거한 날이 제가 태어나는 날보다 만에 하나, 서거한 날이 내가 태어난 날보다 적었다.
일찍이다. 그러면 내가 이승만 대통령 환생돼가지고 나온 건가? 제가 뭐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죽었는지 뭐 언제 제가 그런 거 알 일이 없잖아요.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언제 돌아가신 거야, 이분이? 제가 63년생이니까 사망 날짜가 65년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면은 뭐 얼핏 생각해 봐도 제가 63년생이니까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어,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환생이 돼가지고 내가 이분 환생으로 태어난 건 아니니까 여기 사망 날짜가 1965년도네요.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는 내용이고 개신교 감리해 아무튼 어떻게 됐든 오늘의 핵심은 김막달라인 것 같으니까 김막달라라는 이 여자가 도대체 뭐 하는 여잔지 뭐 얼핏 들어는 봤을지 몰라도 기억은 안 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예수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이 살아왔던 60평생 인연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달라라고 안 하고 이승만 부인 그 다음에 김막달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이승만 부인. 이승만 부인은 아까 그 프란체스카인가? 그분은 나중에 더 늦게 돌아가셨을걸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보다. 프란체스카. 사망이, 그렇죠. 한참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대통령이 영부인. 1992년도에 사망하셨잖아요. 이분은 뭐, 늦게 사망하신 거는 제가 뭐 뉴스를 들어서 다 아니까. 근데 왜 이렇게 꿈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맨 마지막에 제가 들었던 소리는 이승만 부인 비례대표 1번 그리고 김막달라였었는데 김막달라는 없고 막달라 마리아가 맞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녹음 끝내고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뭔가 힌트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2부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또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